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공격적 증산으로 오펙 플러스 감산 맞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통해서 최대 생산국으로 떠올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감산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됐고 이것이 가지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쇠퇴했던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원유 분야에 있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정부는 화석연료 감축을 선언했었는데 이것이 오펙 플러스에 끌려다닌 일이 되었고 다시금 방향을 선회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감축을 선언을 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사우디와 관계는 나빠졌고 이것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겹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지금 원유를 다시 최대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펙 플러스 감산을 무력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전략 비축을 방출하거나 이를 다시 채워 넣으면서 국내 휘발유 값을 안정시키고 막대한 재정 수입도 거두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공격적 증산으로 오펙 플러스 감산 맞불입니다.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원래는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많은 셰일가스가 부도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셰일가스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많은 거대 메이저 회사들이 셰일가스 업체 그리고 셰일 오일 업체들을 다시 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바로 배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수반과 군 최고사령관에 이어서 원유 거래 고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원유 거래 고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고래가 있으면 그 주변을 모두 다 휩싸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가지고 원유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 비축료를 방출해 유가 급등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부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부는 유가가 오를 때는 전략 비축료를 방출하고 그리고 유가가 내릴 때는 전략 비축료를 보충하는 방안으로 원유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막대한 차익 남긴 미국 에너지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에너지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국제 유가의 틈을 타서 약 1억 3천만 배럴의 원유를 사들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2024년에도 원유 시장에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거래를 할 것이므로 예고하면서 전략 비축료를 정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 전략 보충료 매각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95달러, 최근 이를 다시 보충을 했는데 배럴당 75.63달러로 다시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 간극, 그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 에너지부는 최근에만 2억 7천만 달러, 약 2,507억 원의 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략 비축료 매입 자금으로 34억 5천만 달러를 지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더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 뛰게 되면 전략 비축료 매매를 통한 수익 구조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바람대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29일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1.65달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원유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 원유의 적정 가격, 셰일가스의 적정 가격은 40달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FOMC인가요? 저기 해외 유전을 조금 개발하려면 70에서 80달러 정도를 유지하면 해외 해상 유전을 지금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이 가격이 가장 안정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산으로 유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생산 증가로 올해 유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 원래는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올리려고 감산에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브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 그것을 대체로 알 수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의 가격 전망치를 기존보다 10달러 정도 낮췄습니다. 결국 70달러에서 90달러 이 수준으로 브렌트유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6월 85달러 정점으로 2024년 평균 81달러, 2025년 평균 81달러로 이 70에서 80달러 이 수준 언저리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만 한때 100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데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유가 하락의 예측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비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비오펙 플러스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발맞추지 않고 그대로 이전에 공급하던 그 수량대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미국의 원유 생산 증대입니다. 자, 그래서 셰일 오일을 증산하는 미국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증가하는 셰일 오일입니다. 올해 4분기 하루 1140만 배럴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말입니다. 미국도 올해 총 유가 공급 증가 전망치를 기존의 50만 bpd에서 90만 bpd로 한 1.8배 증가를 시켰죠.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 했던 공약이 깨지는 소리가 바사삭 들리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화석연료의 감축을 선언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이 정책은 결국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석유업체들이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결국 화석연료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화석연료 줄여야 된다. 무조건 줄여야 돼서 화석연료의 사용 감축을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간극이 있어서 이번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협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도 지금 오펙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중심으로 하는 오펙 플러스 자체가 감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감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미국 스스로 그 답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하루 1320만 배럴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보다 큰 규모이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2019년 11월 기록한 130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조금만 넘어섰죠. 그리고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이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오페크 플러스도 이번 증산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브라질, 가이아나 등 중남미 산유국들의 산유량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미국과 비오펙 플러스의 국가 간의 증산은 오펙의 감축의 공세를 막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죠. 오펙 플러스가 올해 1, 4분기에 하루 22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등의 증산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글로벌 정유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펙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원유 생산, 결국 오펙 플러스나 오펙이 지금 원유 생산의 퍼센티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로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오펙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7% 아래로 떨어져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펙은 1970년대까지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오펙의 점유율은 30에서 40%에 달했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등의 증산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알아본 내용은 미국의 원유 생산 증산, 이것이 결국 세계 패권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가지는 그 영향력은 아주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